안녕하세요. 이윤규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슬럼프는 어떻게 이제 극복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하는데요. 일단 슬럼프라는 게 어떤 건지 이걸 먼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공부에 있어서 슬럼프라고 하면 저는 낙하감, 그러니까 하강하는 느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공부가 지금까지 이렇게 쭉 잘 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공부가 안 된다라는 느낌이 들면, 나 슬럼프에 빠진 것 같다, 이렇게 이제 느낀다는 거죠. 이거를 낙하감이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는데, 그 슬럼프에 빠지게 되는 이유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어요. 저도 이제 수험 기간 동안 슬럼프를 많이 겪었었고, 물론 이제 그거를 저는 오랫동안 제가 갖고 가지는 않았어요. 저만의 이제 방법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걸 오늘 조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일단 여러분들이 슬럼프에 빠지셨을 때는 어떤 생각을 조금 가지셔야 되냐면, 잘 생각해 보시면 슬럼프라는 거는 그 공부를 안 한 분들은 전혀 느낄 수가 없는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낙하감이라는 거는 쭉 내가 공부를 이렇게 잘 해오다가 여기서 이제 컨디션이 떨어지거나 어떤 공부가 안 될 때 그때 느끼는 게 슬럼프죠. 그죠? 그런데 항상 공부를 못 하거나 안 하시거나 잘 안 되는 분들은 슬럼프를 겪을 수가 없어요. 왜? 더 떨어질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슬럼프가 딱 왔을 때 처음으로 하셔야 되는 생각은, 야, 내가 지금 이게 낙하감을 느낄 정도로 굉장히 이렇게 잘 해오고 있었구나라고, 일단 그거를 먼저 인식을 해주셔야 돼요. 그 슬럼프에 빠지면은 너무 미시적으로, 야, 나 왜 지금 공부가 안 될까? 나 이러다 시험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바로 패닉 상태에 빠지시는 분들이 있는데, 일단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조금 넓게 봐주세요. 제가 이따가 이제 슬럼프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로 그 추세선을 그려보라라는 말씀을 드릴 텐데, 항상 이게 공부라는 거는 사람이 이렇게 리듬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잘 되는 때도 있고 조금 안 되는 때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제가 슬럼프를 극복하는 방법으로 이제 가장 먼저 제시해 드리는 게 뭐냐면, 그 하루하루의 어떤 내 공부 시간과 그리고 그 평가를 꼭 기록을 해보세요. 내가 오늘 10시간을 앉아 있었고, 그 다음에 어떤 8시간 정도 집중을 한 것 같은데, 공부의 질은 상, 중, 하 중에 어떤 하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거를 기록을 꼭 해두시는 게 중요해요. 왜냐면은 사람의 감정이라는 거는 되게 추상적이고, 생각보다 사람이 많은 것을 기억을 하질 못해요. 그래서 내가 한 달 전에 내가 어떤 식으로 공부를 했는지, 한 주 전에 어떤 식으로 공부를 했는지, 며칠 전에는 내가 어떤 컨디션에서 공부를 했는지, 이런 것들이 내 머릿속에 생각보다 잘 안 남아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내가 객관적으로 통계화 시켜서 수치화를 시켜두면은 공부가 잘 되다가 안 되다 이 패턴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게 진폭까지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아, 나는 언제는 몇 시간 정도 공부를 했었는데 어느 순간 가니까 집중하는 시간이 늘어났구나. 이게 3일 정도 지속되다가 하루는 떨어지는구나. 이게 여러분들이 하나의 루틴처럼 받아들이시면, 그래서 이거 평균을 잘 내보시는 게 중요해요. 이걸 한번 그래프로 그려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진폭 모양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이게 전체적인 평균치가 그게 상승을 하고 있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냐면은, 공부하다 좀 안 된다는 느낌이 들면은 제가 그동안 기록해둔 그 생활표를 꺼내가지고 거기서 어떤 이제 그걸 한번 봤어요. 추세선을 한번 쭉 그려봤어요. 그러면서, 아, 오늘 내가 공부가 안 됐지만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내일 더 잘하겠구나.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제가 하나의 뭐라고 할까요? 객관적인 자료를 보면서 저를 좀 이렇게 위안을 줄 수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슬럼프에 빠지면은, 그래서 가장 중요한 처방 중에 하나는, 내가 이렇게 어떤 그 잘했던 시기들 있죠. 내가 공부가 잘 됐던 시기들, 그리고 안 됐던 시기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시기들의 어떤 그 패턴을, 여기서도 제가 패턴이란 말을 쓰고 있는데, 그런 거를 조금 분석해 보시는 게 필요합니다. 내가 생활 습관 자체가, 그리고 나의 어떤 공부 태도, 이런 것들을 정형화를 시켜두면, 하나의 수치화를 만들어 두면은 앞으로의 내 공부 어떤 흐름이나 이 슬럼프를 극복하는 어떤 시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예측이 돼요. 그래서 사람이 예측이 되는 일에 대해서는 어떤 불안감을 조금 적게 느끼거든요. 저는 이렇게 해서 이제 슬럼프를 극복하는 방법을, 첫 번째는 추세선을 그려보라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두 번째로는 여러분, 슬럼프라는 거는, 그리고 심리학적으로도 제가 이제 심리학도 되게 좋아하는데,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공부라는 거는 인간의 그 어떤 생존에 반하는 행위예요. 하루 종일 책상에 앉혀놓고 그 책만 보잖아요. 그죠? 나는 나가서 놀고 싶고, 그다음 맛있는 거 사 먹고 싶고, 막 여러 가지 어떤 다른 생산적인 활동을 하고 싶은데, 가만히 한 자리에 앉아서, 그것도 하루 열 몇 시간 동안 공부를 한다는 거는
허리도 안 좋아지고 눈도 안 좋아지고 그죠? 이제 신체 활동 자체가 어떤 신체적으로 굉장히 안 좋은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본능은 바로 튀어나가고 싶어지겠죠. 이때 내가 이제 슬럼프를 극복하는 방법이 두 개가 나와요. 첫째는 뭐냐면은 본능을 충족을 시켜주면 돼요. 그냥 내가 현재 공부를 하기 싫은 이유는 여러분들이 좀 바꿔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뭐 폰게임도 좋고 아니면 뭐 어떤 오락실 게임도 좋고 뭐 만화를 보는 것도 좋고 그런 아무리 그런 즐거운 일도 내가 3일, 4일, 5일, 한 달 내내 그것만 하면은 반드시 지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때는 본능적으로 다른 욕구를 충족을 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슬럼프에 빠졌을 때는 본능을 충족시키는 방법으로는 나가 노셔야 돼요. 근데 놀 때도 조금 머리를 잘 쓰셔야 되는 게 대부분의 분들이 아 그래 내가 뭐 예를 들어서 만화를 한번 예로 들어볼게요. 나는 슬럼프에 빠졌으니까 지금부터 조금 쉬어야겠다. 그래서 부터 만화방 가서 놀아야겠다. 근데 나는 수험생이니까 1시간만 딱 보고 와야지. 이렇게 하면 여러분 슬럼프가 안 끝나요. 왠지 아세요? 본능이 충족이 안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충족을 시켜줘야 돼요. 이때는 어떤 식으로 충족을 시키냐면 쉬는 시간을 내가 생각한 것보다 무조건 많이 잡으세요. 내가 조금 양심의 가책을 느낄 때까지 이성이 발동되는 순간 상황을 만들어 두는 게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저는 뭐 공부를 하다 안 되잖아요. 저는 이제 코인 노래방을 주로 갔었는데 보통은 제가 밥 먹고 한 10분 정도 부르고 바로 온단 말이에요. 근데 슬럼프가 왔다는 느낌이 들면은 일부러 2시간을 잡아요. 2시간 동안 코인 노래방 가서 노래 부르면 이제 목이 다 아마 쉴 텐데 어쨌든 그렇게 잡으면 절대 2시간은 못 있어요. 왜? 저는 수험생이니까. 근데 그렇게 해서 30분이 지나고 40분이 지나면 마음도 어느 정도 충족이 되고 내 이성도 다시 발동을 하는 상황이 되거든요. 사람 마음의 지분이 이렇게 감정과 이성이 항상 싸우고 있는데 이성이 조금 많을 때는 내가 이성적으로 행동을 하는 거고 감정이 커졌을 때는 감정적으로 행동을 해요. 근데 슬럼프라는 거는 내가 지금 놀고 싶다, 공부를 하기 싫다라는 감정이 매우 커졌기 때문에 얘를 충족시켜서 줄이고 이성을 발동을 시켜야만 얘가 다시 공부가 가능한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음 방법으로 제시를 해드리는 것은 충분하게 쉬어라 라는 거예요. 어떻게 쉰다고요? 양심의 가책을 느낄 때까지 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막 그렇다고 하루를 막 쉬시고 막 그러면 이제 조금 안 좋겠죠. 그거는 여러분들이 적정선을 조금 지켜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성의 힘을 극대화시켜서 극복하는 방법도 있어요. 이건 저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또 다른 방식은 그 수석 합격자 수기를 다 이렇게 쭉 수집을 했어요. 제가 최연소 합격자 수기에서는 어떤 공부법을 많이 배울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근데 이 수석 합격자 수기에서는 진짜 그 정신력을 배울 수가 있어요. 제가 이제 앞번의 동영상에서는 어떤 이민영 변호사님 수기라든지 아니면 장승수 변호사님 수기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굉장히 남다른 어떤 멘탈을 가지신 분들이잖아요. 그분들의 멘탈을 보면서 자극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댓글 같은 걸 보다 보면 이제 뭐 어떤 동영상을 보고 많이 자신을 얻었다, 아니면 나도 공부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마음을 다시 고쳐먹었다,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그런 효과인 거죠. 이성의 힘을 극대화시키는 방식으로도 슬럼프를 극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유형의 어떤 슬럼프는 또 뭐가 있냐면 가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너무 완벽하게 막 계획을 세워서 어떤 실행에 옮기시려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일단 이거는 제가 어떤 계획 세우는 편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항상 이렇게 공부할 때는 심리적인 쥐구멍이 필요해요. 그래서 내가 뭔가를 못하는 건 되게 당연한 거예요. 이렇게 계획을 완수를 못하는 거는 그걸 전제로 완수할 수 있는 어떤 그 빈 구멍을 만들어 놔야 돼요. 그게 시간적이든 정신적이든. 그래서 슬럼프에 안 빠지려면은 너무 계획을 빡빡하게 안 세우는 게 중요해요. 다만 내가 어떤 특정 시간을 비워두고 이 시간에 공부를 하면은 전체 계획이 완성이 되게끔. 저 같은 경우는 항상 어떻게 공부 계획을 세웠냐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만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못한 공부는 토요일과 일요일을 합쳐서 그 못한 공부를 채우고 나머지 시간에만 쉬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내가 어떤 나한테 적절한 보상과 그리고 채찍 이 두 개를 한꺼번에 쓸 수 있는 방식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다음에 좀 세부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계획은 크게 보면은 내가 빡빡하게 짜는 게 좋겠지만 그거를 실행시키는 과정에서는 반드시 어떤 뭐라고 할까요? 전 스펀지라고 부르는데 그런 스펀지 데이를 하나 만들어 놔야 돼요. 그러니까 충격을 완화시킬 수 있는 날을 어떤 내가 못한 공부를 보충할 수 있는 날을 마련을 해둬야 그래야 내가 심리적으로 덜 압박을 받게 돼요. 일단 이 말씀도 조금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여러분 지나간 일 가지고 후회를 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은 제가 옛날에 읽은 책 중에
프레전트라는 책이 있는데 그 과거를 통해서 그 어떤 교훈을 얻고 나는 현재를 살며 미래를 계획한다 뭐 그런 내용의 이제 책인데 제가 그 책을 보고 느낀 것은 과거에서는 뭔가 배우는 거구나. 얘를 바꿀 수는 없구나. 나는 현재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면 미래가 바뀌는구나 라는 걸 배웠어요. 제가 이제 뭐 알프레드 아들러라는 심리학자도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 사람 여러분이 아시는 미움받을 용기라는 이제 책의 그 소재가 된 분이에요. 그래서 어떤 용기의 심리학, 개인주의적 심리학 이런 걸 이제 만드신 분인데 라이프 스타일이라는 용어를 이분이 이제 만드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나 어떤 어려움을 겪게 된다고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어려움을 극복하는 것, 그것이 이 사람의 라이프 스타일을 결정하고 이 사람의 인생을 앞으로 결정을 해준다 라고 하는, 저는 이게 비결정주의적 시각인데 저는 그 아들러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했어요. 지나간 시간을 내가 생각하기보다는 앞으로 내가 무엇을 바꿀 수 있을지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자. 그래서 저는 지나간 거 가지고 고민하는 거는 되게 아마추어 수험생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내가 공부를 못했어요, 이번에 뭐 하루 정도 공부를 못했어요. 그래서 16시간 공부를 못했어요. 그럼 어떻게 된다? 그 16시간을 2시간씩 다른 날에 배분을 해서 8일 동안 채우면 되겠죠.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죠? 나는 16시간 공부를 못했기 때문에 앞으로 16시간을 채울 만한 더 긍정적인 어떤 그 뭐라고 할까 요인이 생긴 거잖아요. 그죠? 지나간 건 빨리 잊어버리세요. 그리고 앞으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바꿀 수 있는지에 조금 더 집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음에 또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지만 긍정의 힘이라는 거는 연습을 통해서 이렇게 늘어나요. 처음부터 긍정적인 사람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 다 훈련되고 학습된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인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공부를 하다 보면 이제 슬럼프가 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또 뭐가 있냐면 어떤 그 불안함이 많이 올 때가 있어요. 그 어떤 자신감이 많이 하락될 때 과연 내가 이 시험에 합격을 할 수 있을까? 과연 내가 이 힘든 일을 버텨낼 수 있을까? 이런 이제 상상, 그리고 내가 합격하는 상상만 해도 막 심장이 떨리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이 계신데 이때는 이제 어떤 식으로 조금 생각을 하시는 게 좋냐면 그 자신감이라는 거는 내가 주관적으로 가질 수가 없어요. 수험이라는 건 원래 객관적인 근거를 많이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제가 그 자신의 어떤 공부 시간과 그 평가를 쭉 써보시라고 그랬죠. 그거를 보면서 자기가 스스로 위안을 찾는 거예요. 일단 내가 이만큼 목표대로 공부를 잘 하고 있구나. 나는 공부를 못하고 있다고 느끼지만 객관적인 거는 사실 잘 하고 있구나. 아, 내가 너무 내 자신을 이렇게 쪼을 필요는 없겠다라고 일단 좀 그렇게 느껴주시고, 그 다음에 제가 하나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저는 어떤 가상의 라이벌을 하나 만들어 뒀었어요. 그 라이벌은 어떤 라이벌이냐면 제가 이제 실제로 그냥 겪었던 일이기 때문에 저의 개인적인 경험을 비춰서 저는 이제 문제를 해결했는데 뭐였냐면 그 제가 사법시험 1차 시험을 치러 갔는데 한 번은 이게 수험장에서 울면서 집으로 뛰어나가 버린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분은 이제 시험장에 돌아왔는지 안 돌아왔는지는 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얼마나 시험이 어렵고 힘들었으면 이렇게 시험장에서 울면서 사람들 다 있는데. 근데 그분이 이제 물론 이제 저희 반이 아니고 쉬는 시간에 이제 옆반 사람이 울면서 집에 가는 걸 제가 봤거든요. 근데 아마 사람들이 막 만류하고 그래가지고 돌아왔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때 딱 느낀 거는 뭐였냐면, 야, 저 사람이 저렇게까지 멘탈이 안 좋은데, 그러니까 불안함을 느끼는데, 근데도 왠지 저 사람이 합격할 것 같다는 생각이 순간 머릿속에 이렇게 스치고 지나갔어요. 그때 제가 느낀 생각은 내가 생각할 때 나보다 뭔가 비교 열의에 있는 사람, 그런 사람조차 합격할 수 있다면 나도 합격할 자격이 있겠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합격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잘 안 생기면 나보다 딱 하나 부족한 사람 있죠. 모든 조건이 다 똑같지만 딱 하나 부족한 거. 저는 그거를 울보로 설정했거든요. 마음속으로. 나랑 모든 조건이 동일한데 울보인 애가 있다. 근데 얘가 합격을 할 것 같으면 반대로 나도 합격을 할 수 있다라고 저는 거꾸로 그렇게 자신감을 많이 얻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저보다 하나가 부족하네. 걔도 합격하면 나도 합격한다. 이렇게 저는 가상의 어떤 비교 대상을 만들어서 이렇게 저한테 좀 자신감을 많이 불어넣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공부할 때는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되는 어떤 자존심, 이게 딱 하나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면은 나는 방금 말씀드렸던 그 울보의 얘기는 모든 조건이 같을 때는 나는 걔한테 지지 않는다라는 게 전제가 돼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제가 절대적으로 일단 설정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공부 시간이 같으면은 똑같은 머리에
일단 어떤 머리가 정말 좋은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은 어차피 우리랑 경쟁 대상이 아니에요. 그분들은 그분들만의 어떤 포지션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걸 들고 갈 거고 우리는 남은 자리를 놓고 경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남은 자리에서는 똑같은 조건을 가진 사람들이 경쟁을 하는데 그럼 뭐가 남을까요? 공부 시간이 남는 거예요. 공부 방법이랑. 근데 공부 방법은 제가 합격 수기를 진짜 한 4, 50편을 분석해가지고 다 만들어 뒀기 때문에 공부 방법은 저는 누구한테도 지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남는 건 뭘까요? 그거는 진짜 시간과 어떤 나의 노력의 문제, 그거밖에 남지 않잖아요. 그죠? 제가 비교할 수 있는 거는 이 노력 부분이었고, 적어도 내가 남보다 공부를 시간을 많이 잡았다면 나는 걔한테는 지지 않는다라고 이제 저는 확신을 하게 됐죠. 여러분들도 어떤 그 정도의 자존심을 꼭 가지고 계셔야 돼요. 나보다 공부 시간이 부족한 사람한테는 모든 조건이 같을 때 걔한테는 나는 지지 않는다는 정도는 생각은 있어야 돼요. 네, 여러분 제가 뭐 조금 두서없게 슬럼프를 극복하는 법을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저도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옛날에 공부하던 때도 굉장히 오래됐지만 생각도 많이 나고 그래서 조금 뭐라고 할까요? 확실히 이게 고시생은 고시생 때 얘기를 해야 재밌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변호사들끼리 이렇게 모여서 얘기하면은 옛날에 고시 공부했던 그 기간들 있죠. 그런 기억들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어떤 뭐라고 할까요? 다시 살아 숨쉰다는 느낌을 좀 갖는다고 해야 될까요? 굉장한 재미를 좀 많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 제가 어떤 제 개인적인 경험에 비춰서 어떤 솔루션들을 조금 드렸는데 여러분들께서도 조금 활용을 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여러분들 긴 얘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이윤규 변호사였습니다.